안녕하세요. 네. 저희 잠깐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인은 빛 한 줌 들지 않은 방 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 방을 나갈 수도 다른 이를 안으로 들일 수도 없는 이유는 들락날락 아무리 허는 게 비치니까. 해가 요만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탁 하는데 햇빛 난 것만 찍어버리면. 다름 아닌 빛을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햇빛 때문에 어려운 부탁이지만 씨발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른이 넘은 노모가 밥상을 차립니다. 건너방에 밥상을 옮긴 뒤 촛불을 켠 노모는 잠시 후 집안의 모든 불을 끈 뒤 딸을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녀. 명숙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등이 모두 꺼졌는지 재차 확인하는 일입니다. 밖은 햇빛 쨍쨍한 대낮이지만 명숙 씨가 있는 방 안은 24시간 한밤중입니다. 멀찌감치 작은 초 하나만 켜두고 식사를 한 그녀는 다시 별채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굴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완전 무장을 합니다. 지금 햇빛 괜찮으세요? 이게 덮고 계시니? 괜찮아요. 저 쉬고 있어서. 그런데 그녀를 괴롭히는 건 단지 햇빛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 들어오니까.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빛도 견딜 수 없다는 명숙 씨.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빛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어머니 저희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 계세요, 어머니? 아, 이쪽에?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혼자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3명이서 왔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방. 촬영 뭘로 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빛 있을 거 아니야. 명숙 씨는 카메라에서 새어나온 아주 작은 불빛에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빛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수건. 잠시만요. 우린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어둠 속 모습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그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빛 때문에 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네.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성질을 안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빛 보면은 따가운 거랑 이 전등 보면은 쌀알 만한 크기. 그런 게 제 머리를 막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 얼굴 많이 따가우세요? 네. 지금? 네. 빛이 어딨어? 그래. 여기 빛 들어와요, 여기.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약 10개월 전. 제가 6월달에 발견했어요. 저희 집에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나올 때 햇빛에 갑자기 앉아 데인 듯한 느낌.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을 본 뒤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날 이후 증세가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햇빛, 그다음에 전등, 그다음에 휴대폰, 냉장고 빛, 보일러 빛. 빛마다 통증이 다 틀려요, 이게. 이 전등에도 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명숙 씨는 빛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어난 28일이니까 내가 뭘 좀 들여다보려고 창문 새게 들여다봤는데 얼굴이 따갑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안 까매졌어요, 지금. 증세가 나빠지던 어느 날 통장을 볼 일이 생겨 잠깐 창문을 열었는데 빛을 본 그 순간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는 겁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끊임없이 원인을 생각해봤다는 명숙 씨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물을 줬는데 내가 고양이 싫어하니까 그냥 쏟아버렸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고양이가 저기서 죽었더라고. 그 시기예요. 작년 6월달에 발병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한테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졌나 보다. 죽은 고양이가 원한을 품고 명숙 씨에게 몹쓸 병에 걸리는 저주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저주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며 명숙 씨는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무서운데 저는 펴보세요.
한번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신의 변한 얼굴을 보여준다며 아주 잠깐 불을 켜는 걸 허락한 겁니다. 보세요. 켜볼게요. 네. 드디어 불이 켜지고 수개월째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대로 얼굴 가득 시커먼 무언가가 가득합니다. 약 한 달 전부터 명숙 씨를 간호하고 있는 친정엄마도 딸의 변한 얼굴을 본 건 처음입니다. 여기 콕콕 가려주세요. 여기요. 움푹 들어갔어요. 이렇게 골이 조금 생길 정도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딸에게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명숙 씨. 지금 피부 불편하신 데가 어디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따뜻한 다 따가워요. 이게 엄마 빗봐서 그래. 그냥 꺼줄래요? 꺼드려요? 정말 풀기 힘든 저주가 그녀를 괴롭히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이, 엄마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낫지는 못할 건데 나 때문에 다 고생들 하고 저도 못 견디겠고 이건 죽는 게 지금 편하겠다고 했죠. 혹여 딸이 나쁜 선택을 하진 않을까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노모에게도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명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병원에 진짜 가고 싶어도 제가 낮에는 대체 빛이 있지 밤에는 전등이 있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얼마나 힘드시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다음 날 그녀가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왕복 4시간 장거리 이동에 빛을 볼 생각을 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명숙 씨. 일단 차 안에는 불빛 안 들어오게 다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긴 시간 밝은 진료실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명숙 씨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으며 진료실로 향하는 명숙 씨는 많이 긴장한 듯 보입니다. 밟지 않아요. 이거 벗어야 돼요? 네. 명숙 씨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목도 약간 시꺼머네요. 네, 여기 이쪽에도 있어요. 많아요. 환자분 매일 세수는 하세요? 안 해요. 세수 안 한 지 얼마 됐어요? 저 지금 이렇게 봐. 11월달. 근데 빛 보는 거하고 세수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잖아. 오늘 세수도 목욕탕에 불 꺼놓고 세수할 수는 있잖아. 네. 왜 안 근데 했어? 저 이거 통증 때문에요. 진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저거는 세수를 안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처럼 저렇게 11월 달부터 뭐 한 4달 동안 세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피지하고 기름하고 그냥 딱개가 돼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거는. 그리고 내가 99%의 확률로 얘기하는데 저 딱지를 갖다가 이렇게 소킹해가지고 떼어내잖아요. 얼굴 피부는 더 뽀얗고 하얄 거예요. 빛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진료 결과를 명숙 씨에게 전했습니다. 피부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시대요. 빛 없는 데서라도 씻으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네네네. 그런데 명숙 씨는 왜 빛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감춰둔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우린 그녀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든지 저 여자를 보면 난데 그냥 안 돼 보이네. 혼자 있어요. 빛을 왜 싫었을까요? 탈까봐, 얼굴 굴릴까봐 얼굴 긁으면 어떻게 되죠? 까매지죠. 까매지는 게 싫었어요? 이제 우리 아씨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도우면서 하기 싫었네. 네.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냥 불평. 일 불평. 못한다. 네. 일 못한다. 그리고 타는 것도 싫고 얼굴. 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딸이요. 우리 엄마요. 없어요. 둘밖에. 명숙 씨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사연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승전 남편으로 시작을 해서 남편으로 끝나는데 근데 자기한테는 뭐
일만 시키고 혼자 놔뒀다고 하잖아요. 낮에 일하는 그 햇빛이 싫어하는 감정과 남편에 대한 그 애증이 좀 결부되어 있지 않나. 그러고 보니 명숙 씨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분하고 얼굴 보고 대화 잘 안 하세요, 요즘에는? 지금 완전 이거 쓰고 다니는데 거기 불 꺼놓고 있으니까 볼 일이 별로 없죠. 밥 먹을 때 아닌 이상. 얼굴을 어떻게 봐. 저 집에서 있으면 맨날 저 혼자 있어요. 서방이나 딸이랑 맨날 나와서 있는데 뭐. 완전히 벌판에 나 혼자 있는 느낌. 결혼 생활 25년 동안 명숙 씨는 남편과 딸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딸은 자취를 시작했고 바깥일에 바쁜 남편은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 혼자 남은 명숙 씨의 하루 일과는 어두운 방에서 앉아있고 누워있기를 반복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켜본 명숙 씨는 꽁꽁 싸매고 있어 빛에 노출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계속 안 좋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명숙 씨. 그 고통의 실체는 뭘까요? 명숙 씨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정신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피부 병변이나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정신병은 아니고 정신과 질환 중에 신체 증상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아프지 않아도 정신적인 이유로 신체가 아픈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 내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들어드리는 치료,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아마 외부 세계로부터 어떤에 대한 불신, 또 믿었던 가족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과 좀 단절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이 햇빛을 거부하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위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프다. 5개월째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노폐물들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를 낫게 할 치료약은 정말 가까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안 봐주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외로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롭대요? 나 때는 그게 편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화근이 된 거. 잠시 머뭇거리던 남편은 아내 명숙 씨의 방으로 향합니다. 야! 햇빛 좀 볼래? 야, 바람 쐬러 나와. 뒤집어 쓰고. 명숙 씨가 선뜻 함께 산책을 가겠다며 따라 나섭니다. 햇빛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게 얼마만인 줄 모르겠습니다. 디에트했던 시절로 해서 애교스럽게 해줄게. 냉이꽃. 이거 진짜 뭐야? 유치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점이 있으면 되게 미안했어. 응? 안 나와서 잘한다고 해줘야 힘들어. 알았어, 내가 이제 잘해줄게. 나한테 모든 거를. 냉이꽃의 꽃말은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친 명숙 씨. 긴 겨울을 보낸 그녀 마음속의 냉이꽃도 이 봄 다시 꽃잎을 틔울 수 있을까요? 병원에 다녀온 뒤 명숙 씨가 세안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지만 머지않아 그녀의 어두운 방에도 봄볕이 환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Yet we're one and the same.